산을 찾는 분들을 위한 안전지킴이 등산계의 어벤져스 춘천 산악구조대인데요. 겨울철 빙벽부터 등산로 점검은 물론 조난사고 예방과 구조 훈련까지 안전한 산행지킴이 춘천 산악구조대를 만나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녹여주는 아름다운 실천, 원주 건강의료보험공단이 펼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인데요.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춘천과 사랑에 빠진 부부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춘천 덕후라 말하는 춘천 일기의 대표 최정혜 강승용 씨 부부인데요. 닭갈비와 막국수를 소재로 한 에코백과 춘천을 알리는 엽서, 달력 등 춘천 사랑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는 최혜정 강승용 씨 부부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요즘 오후가 되면 따뜻한 실내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식사 후에는 특히 식곤증이 심해지죠. 식곤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칫밥을 챙겨 드시고 점심 과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식후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곧 날이 따뜻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나른해질 텐데요. 작지만 건강한 습관으로 활기찬 일상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꾸며졌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연희 씨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산에서요 대단한 슈퍼 히어로를 만나고 왔는데요.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만 보셨죠?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스파이더맨 만나고 왔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모든 등산객들의 안전은 나에게 맡겨라. 얼음이 열고 바위가 막아서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달려가는 산악계의 슈퍼 히어로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구곡폭포예요. 딱 보면요 높이도 엄청 높고요. 이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사실 이곳이요 겨울에 빙벽을 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올겨울 굉장히 푹했잖아요. 과연 안전하게 빙벽을 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어벤져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악계 어벤져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산악 활동의 안전 준천씨 산악구조대.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입니다. 춘천시 산악구조대원들이 강촌 구곡폭포 주차장에 집합을 하는데요. 산더미 같은 밧줄부터 따뜻하게 복장까지 완전 무장했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장비를 다 챙겨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구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과외로 구조에 필요한 그런 여러 전문적인 장비들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출발! 야간 행군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들 큼직한 배낭을 메고 구곡폭포로 이동을 하는데요. 모든 게 꽁꽁 얼어있는 산속 풍경. 굉장히 이날 추웠습니다. 눈발도 날렸고요. 이 50m 높이 구곡폭포는요 9구비를 돌아 들어가 있는 폭포라는 뜻인데요. 겨울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얼어붙어서 빙벽 분반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네. 근데 진짜 높아요. 날씨가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봄으로 다가올수록 이제 빙질이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구조대 차원에서는 이런 빙질을 좀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철수할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수할 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빙질을 좀 오늘 보러 왔어요. 빙벽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나 많은 장비가 필요해요. 이 밧줄과 고리에 목숨이 달린 만큼 매듭 하나까지 아주 꼼꼼하게 맵니다. 이 줄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할 것이고 이 줄 때문에 모든 어떤 위험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자마자 거침없이 등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빙벽 등반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 대원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빙질이 안전한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동안 밑에서는 믿음직한 동료가 등 뒤를 지켜줍니다.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이분들 때문에 산에서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이 스포츠가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천 산악구조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춘천 구조대는 2013년도 6월 달에 춘천시 산악연맹에서 출발하여 2015년도 대한산악연맹 예하 대한구조협회에서 창단된 구조대입니다. 자발적으로 민간 구조 활동에 앞장서는 춘천시 산악구조대는요, 119 특수구조단과 함께 각종 구조 활동에 참여하며 평소에는 관내 등산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빙벽 코스가 추가되는 겨울에는요, 거의 매주 주말 이렇게 나와 본다고 하는데요. 히어로가 따로 있나요? 바로 이분들이 진정한 스파이더맨입니다. 굉장히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빙벽하는 곳으로 하강을 하게 되면 등반자하고 겹쳐서 위험성이 달라요. 그래서 따로 하강 루트를 만들어서 지금 전 로프를 깔아놨어요. 근데 그 로프의 훼손 상태나 루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서 로프가 훼손이 있으면 새로운 로프를 갈고 또 내려오는 도중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주 와서 점검하고 정비하고 또 훼손했으면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춘천의 빙벽을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산 하나 했더니 이번에는 건봉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요, 명수 씨 더 높은 데로 올라간대요. 이러다가 에베레스트 가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요. 춘천에 있는 산들은 제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노년에 아주 고생할 걸 지금 다 하나 봐요. 이날 힘들었습니다. 보세요, 저기 정상에 암벽 보이시죠? 이번에 저기를 점검하러 가요. 아까는 빙벽이더니 이번에는 암벽이에요. 사고 위험이 높은 코스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번에도 또 이분들 직접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스파이더맨 맞죠? 이번에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행을 좀 했는데요. 이 봄철을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라면서요. 네, 강촌 유선대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많은 산악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대에서는 봄철 낙석 및 시설물 점검을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아찔한 유선대. 빙벽으로 올 때와는 달리요, 암벽은 맨손과 발로 지탱하며 올라가는데요. 그냥 보면 분명히 그냥 바위 덩어리거든요. 전문가들은요, 어딜 잡고 어딜 디뎌야 되는지 뻔히 보이나 봐요. 차근차근 올라가더니 보세요. 이거 보느냐고 제가 고개가 아팠어요. 어머. 진짜 다들 안 무서우신가 봐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 보이는데요, 저는. 위험하지만 이 산악 구조대라는 게 평상 일상 등산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위험성이 어떤 암벽이나 빙벽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 적응해서 구조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설치된 시설물이 안전한지 매 눈으로 체크를 하고요. 바로 이 순간의 행동 덕분에 혹시 모를 인명사고가 예방된 거겠죠. 여긴 괜찮은 것 같아요. 석봉우리 그쪽 괜찮아요? 네,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럼 하강하겠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미션 성공! 수고하셨습니다. 점검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체인에서 퀵링크 하나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상태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퀵링크에 이제 압력이 벌어져서 끊어지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런 거 지금 사전 점검을 해서 지금 잠가놨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촌의 등산 코스 점검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과연 산악구조대답게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의 클라이밍장에서도 평소 회의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총 6개 산악구조대 중에서도 특히 대원들의 헌신이 크다고 하는데요. 대장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함께 다녔었잖아요. 네. 근데 춥기도 하고 체력 소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시면서 뭐 힘든 점 이런 건 없으세요? 구조대는 춘천시 연맹
가맹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한 구조대입니다. 자의를 이번 겨울 시즌에 한 8번, 9번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자의리 한동에 뭐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 구조대가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장비라든가 구입을 합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이런 거를 조금 보조를 좀 해주셨으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평소 체력 관리와 훈련은 필수입니다. 대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체력 단련을 하는데요. 내 몸이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가족들한테 잘 못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시대요. 뭐 특히 아이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이게 봉사활동이 대부분 주말에 있다 보니까 시간을 봉사활동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소홀해지는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도 꼬박꼬박 실시합니다. 무슨 훈련이길래 들 것까지 준비하나 했더니 갑자기 이분들 외주를 타고 인공 암벽을 올라요. 아니 대체 못 올라가는 데가 있긴 한 걸까요? 그나저나 이 높은 데에서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굳이 왜 밧줄만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게요. 여기 가서 사고가 나서 뭐 가능한 저런 들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에서 그 헬기와 맞닿을 수 있는 평평한 곳, 헬기가 무엇인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일단 선 후송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헬기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구조 헬기가 떠 있다고 가정하고 환자 이송 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환자가 저예요. 왜 저예요? 실제로 이런 거 무서워서 구조 못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신이 없죠. 아파 죽겠는데 그런 말을 못해. 그치. 아파가지고. 엄살 부리지 마세요. 사실 무서워요. 하시겠지만.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환자 괜찮으세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구조 다 된 것 같아요. 연희 씨, 근데 엄살 부릴 만한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 누워보시면 그냥 진짜 엄청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대원들에게 구조되는 걸 연주를 했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에서 구조대원이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찔해. 무서워. 저기서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무서웠어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훈련도 합니다. 붕대를 감는 방법도 신발을 신었을 때, 벗었을 때, 또 골절이 있을 때, 없을 때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철거하던 중에 제가 이제 빙빙고 상단에서 이제 발이 미끄러지면서 한번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배님들이 같이 가서 무사히 구조가 오히려 구조 활동을 하러 갔다가 구조가 된 경우가 있죠.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으니까 등반 오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 같이 등반도 하거든요. 하면서 등반도 하면서 옆에서 이제 등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 때문에 더 안전하게 이 분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구나, 그런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춘천을 찾는 모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거친 빙벽과 암벽을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기부하는 진정한 히어로 군단. 이들이 있어 춘천에 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춘천 산악구조대 화이팅! 네, 이 산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춘천시 산악구조대원들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분들은요, 본업이 있는데 정말 시간을 내셔서 어려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받고 또 감동받았습니다. 네, 119 구조대와 함께 구조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난 상황 같은 게 산악구조대에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요, 119 특수구조단에서 춘천시 산악구조대 측에 민간구조대 지원 요청을 보낸다고 해요. 이 산악구조대원들은 모두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과정 그리고 대한구조협회 전문 교육과정들을 이수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19 특수구조단과 정기적인 동계 하기훈련까지 간다고 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산악지대가 많은 만큼 산악구조대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믿음직한 춘천시 산악구조대, 앞으로도 모두 안전하고요, 건강하게 구조활동에 힘써주시길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는 나눔의 현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 조금은 더 남아있거든요. 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 현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원주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왔습니다. 뭐 등본 같은 거 필요해요? 아니요. 에? 인감증명? 아, 여기 아닌가? 인감증명은? 왜 오라 그랬어요 여기? 자, 오늘은 네. 연탄 봉사하러 가겠습니다. 연탄 봉사요? 네. 아, 오늘 이 봄볕도 좋고 이제 계절도 봄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연탄 봉사예요? 이제 겨울 거의 다 끝나갔는데. 겨울은 끝나가는 것 같지만 네. 그 연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 그래요? 네, 연탄 봉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야죠 그러면. 네, 오늘 저기 뭐 네. 힘드실 텐데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듭니까? 언덕이 좀 있어. 가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나선 이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웃음 만발, 감동 100배, 이들만의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함께 배달해 볼게요. 이른 아침부터 원주의 한 달동네로 출동한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팅이 좋아요, 코팅. 자, 오늘의 수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 갖춰. 그래서 여기서 일렬로 저기 보이시는 골목을 따라서 쭉 일렬로 조금 있다가 쓰시고. 본격적인 연탄 배달에 나선 사람들. 손발과 호흡 맞춰 연탄 한 장 한 장씩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연탄이? 예, 천천히 좀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예, 우리 공단이 예. 원주로 이전한 지 한 3년째 정도 되는데 예. 2016년부터 저희들이 이 학성동에 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추운 겨울 좀 잘 나시라고 예. 직원들이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연탄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2016년부터 매년 이렇게 예.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힘을 모아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중인데요. 이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독거노인분들이래요. 마지막입니다. 200장째. 200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없는 사람들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제 봄이잖아요, 좀 있으면. 네. 그럼 이제 연탄 뗄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아무리 못 떼도 4월달 중반까지는 떼요. 5월달 초까지는 떼요. 아, 5월까지는? 예. 추워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거 갖고 이렇게 좀 봄에도 좀 꽃샘추위도 좀 따뜻하게 나시고. 예, 좋죠. 너무 고맙지. 네, 이렇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단결과 협동심을 일깨워준 연탄 봉사. 자, 이번엔 다른 동네로 이동해 배달을 이어가는데요. 넉장만 올리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넉장 올렸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장에 3.65kg. 3.65kg. 그러니까 14kg 되는 거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시는데요, 지금? 괜찮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랑 이렇게. 네, 그럴게요. 예. 같이 실어주시면 돼요. 두 분. 그렇게 지금 계신 분들한테 실어주시면 돼요. 여기 몇 장? 어디로 가요? 거기 4장에서 4장 타이야? 지대가 높은 곳이다 보니 연탄을 지게에 실어 배달합니다. 저희가 좀 괜찮은 지금 업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 지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를 치고 싶다니까. 그러면 출발하십시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게 없어, 그지? 아니, 저 지게 저기 있습니다. 방금 망가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여기 여러 명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분이 오시면 제가 지게를 제가 대신. 치세요. 제가 실어드릴게요. 다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하나씩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다들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지게 저한테 주세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달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어땠어요? 아, 무겁진 않은데 네.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허리를 잘 못 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 하는 티 다 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로 단련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쥐고 뛰어다닐 수도 있거든요. 다 올렸어요. 아, 다 올렸어요? 네. 한 장밖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아니 됐습니다. 위풍당당 본격 지게 배달이 나선 노기환 리포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5월 말까지 이렇게 연탄을 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가는 게 뭐 비록 연탄 한 장이겠지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분 상당히 지금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떨어질까 봐 잘 버티지도 못하고. 저러면 안 돼. 저처럼 이렇게 안정된 자세로. 예? 모델이 걷듯이야. 웃으면서. 저요? 예, 위로.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예, 위로 가실게요. 왜 하필이면 저부터 위로 올라갑니까? 예. 아, 선배님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건물 나오래요. 네. 이쪽입니까? 아, 예. 온몸에 긴장을 실어 도착한 연탄들. 땀과 정성으로 갖춰 조금씩 쌓아지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갖고 연탄 좀 채워주고 계신데 예. 어떠십니까? 아우 좋지요. 뭐 말할 수 없이 좋는데요 뭐. 하루에 연탄을 몇 장 정도 떼세요 그러면은? 3군데 떼요. 방 3개? 예. 그럼 몇 장 정도씩 들어갑니까? 하루에 연탄 이거 뗀 개가 12개 나와요. 아, 방 3개에 예. 12장씩? 예, 나와요. 아. 밑에 불 붙은 게 하나 그걸 놔두고요. 예. 나오는 뗀 거 나오고. 이웃들의 추위를 돕기 위한 연탄 배달. 벌써부터 훈훈한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온정의 손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예.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 가슴이 뜨겁고 손발이 그냥 아주 지근지근할 정도로 그래갖고 어려운 어른들에게 연탄을 드려야 돼. 아주 기분이 정말 아주 최고입니다. 예. 연탄 한 장이 이게 받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작년 11월 23일 날 연탄 가격이 장당 105원 인상이 돼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800원이에요. 예. 거기에 배달료 붙으면 900원 되는데 그냥 어른들이 이거는 연탄이 아니라 금탄이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연탄을 금탄으로 생각합니다. 예. 금탄을 오늘 주는 거죠. 그 귀한 연탄을 더욱 소중하게 모두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아낌없이 전달하는 중입니다. 자, 어묵 드시고 하세요. 네. 어묵 드세요. 어묵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드셔야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묵 맛이 이보다 맛있을까요? 네, 맛있어요. 어묵 맛이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데 포장마차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나니까 더 맛있네요. 아, 그래요? 네. 하나 더 드셔야죠. 더 먹으려고요. 네. 드시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좀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겨울철에 춥게 지내시는 분들 도와주고 하니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린 연탄이 이 따뜻한 어묵 국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비유가 받으시는 분들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 화이팅! 사랑 가득한 참 아름다운 선물. 한나절 내내 애쓴 직원들에게 우리 할머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우리 따뜻한 겨울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예. 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관심들이 모여 이들만의 작지만 큰 힘이 탄생한 하루였는데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온정을 베푸는 이들 덕분에 아직도 참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연탄 배달 봉사 참 오랜만에 만나본 봉사였는데요. 아직도 우리 지역에 연탄을 떼고 계신 이웃들이 참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달동네가요, 이 연탄 배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탄 값이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연탄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사랑을 실천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 덕분에 든든하고 또 따뜻한 겨울을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직원분들 봉사하시면서 지대가 높아서 조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시 웃는 모습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화면 보는 내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요, 참 거창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봉사와 함께 따뜻한 추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 맛을 살리고 또 건강을 지키는 것, 바로 전통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월에 담는 장이 가장 맛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충남 청양군의 어느 농장에서요, 이 정월장을 담그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정월장도 담그고요, 정월장으로 만든 음식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올라가도 한참이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윤주 씨,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요? 산에 왔으니까 등산해야죠. 오늘 산 안 타는데요? 산이 아니에요? 저 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장서 볼 테니까 날 따라와요. 제가 오늘 산에 오른 이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의 맛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전통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날 따라와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은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청양군 목면입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공기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는데요. 산 중턱에 자리한 이곳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 여러분, 이곳에 오니까요, 뭔가 고소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 저쪽에 항아리들도 엄청 많이 모여 있거든요.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와, 이 밑에서부터 제가 걸어왔는데요. 네.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장독대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게요. 여기는 공기 좋고 햇빛이 좋기 때문에 이 산속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는 완전 청정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해요. 여기는요, 된장하고 그리고 고추장, 간장이 있습니다. 앞마당을 가득 채운 100여 개의 장독에는 세월의 흔적을 담은 된장과 간장이 담겨 있는데요. 자연이 선물해준 바람과 햇볕을 가득 받고 맛깔스럽게 발효됐습니다. 이게 3년 묵은 된장이거든요. 3년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장독대에서 된장 꺼내는 건 또 처음 봐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리고 된장, 고추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어때요? 맛이? 짭짤하고 고소한, 사실 된장 맛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3년 된 된장이 맛있는지 또 몇 년 된 된장이 맛있는지요. 원래 맛은 3년 된 된장이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3년 이상 넘어가면 맛은 깊어지는데 이제 색깔이 조금 갈변이 오죠. 3년 먹은 된장과 갓 담근 된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햇빛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까만해요. 3년 된 된장은 굉장히 찐덕찐덕해요. 왜냐하면 차지다고 하죠. 많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갓 담은 된장은 그렇지 않아요. 콩이 좀 살아있고 그런 게 있어요. 수많은 장독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이것. 장독 뚜껑을 열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짭조름하면서도 향긋한 향기에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저희 시어머니 때부터 먹던 간장을 덕간장으로 계속 입혀져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로 100년 이상 된 간장이거든요. 100년이나요? 네네네. 100년 묵은 간장,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맛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너무 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오히려 구수하게 이렇게 짭짤한 맛이 나고요. 헉, 맛있는데요? 38년간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아온 유정여 씨. 변하지 않는 장맛에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메주를 발효시키는 방법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메주가 있어요. 우와! 메주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집을 깔고 메주를 이렇게 캐캐로 쌓아가지고 어머머머머. 발효를 20일 동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주가 이쁘게 이렇게 뜰 수 있도록 방 기온하고 습도하고를 맞춰줘요. 그러면 20일 동안 이렇게 이쁜 메주가 이렇게 뜨는 거죠. 예로부터 정월에 담는 장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음력 정월이 지난 오늘이 바로 장 담그는 날입니다. 정성을 담아 만든 메주가 맛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독 가득 메주로 채웠습니다. 여기다 여기. 네, 여기다. 이거를 네. 그냥 부어요? 부어요. 자, 쭉. 메주에 소금물을 붓고 직접 구워낸 참나무숯도 넣어주는데요. 나쁜 균을 없애주는 숯 말고도 정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고추하고 대추하고 넣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신성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잡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리치는 의미에서 대추와 고추를 넣어요.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지금 봄이잖아요. 네네. 봄이 오고 있잖아요. 요새 냉이가 맛있는 때거든요. 냉이국 끓여드릴게요. 봄을 만나러 빨리 가봐야겠네요. 네. 빨리 가실까요? 네, 그러면? 봄맞이 갑시다. 야. 자, 지금부터 상큼한 봄맞이 시작해볼까요? 간장이랑 된장, 그리고 봄을 대표하는 나물들이 준비됐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냉이 된장국을 끓일게요. 냉이 된장국이요? 된장 한 숟갈을 멸치 육수에 살살 풀어 국물의 맛을 더하고요. 겨울 찬바람을 이겨내고 푸릇푸릇하게 피어난 냉이까지 송송 썰어주면 냉이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간을 좀 볼게요. 네. 아, 잘 끓여졌나? 딱 맞아요. 맛있어요? 네. 지금 저희는 저염된장이라 그렇게 짜지 않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담던 그 짠 된장보다는 저는 좀 싱겁게 담아서 생각했던 것처럼 짜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이 딱 맞을 거예요. 네, 정말 짜지 않고 간이 딱 맞았습니다. 된장의 짝꿍 시래기도 조물조물 묻혀주고요. 힘이어 솟아나라 뽀빠이가 사랑한 시금치도 된장과 만나면 환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아, 이 달래 보이시죠? 이 향긋한 게 향이 너무 좋네요. 100년 이상 된 간장으로 달래 간장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알싸한 달래 향기 느껴지시나요?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보약이 없다잖아요. 봄을 대표하는 냉이 된장국부터 톡 쏘는 매운맛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달래 양념장까지 조금 일찍 찾아온 봄 향기 가득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상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빨리 맛을 봐야겠죠. 네, 맛보세요. 네, 빨리 먹어볼까요? 맛있게? 하루하루 바쁜 일정에 밥을 거르거나 패스트푸드로 한 끼 때우는 게 현대인의 일상인데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한식을 먹으니까 오랜만에 그리웠던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밥이 보약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막 바빠가지고 사실 한 끼 걸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밥상은 최근 들어서 처음이에요. 건강한 밥상이죠. 나물 무침과 된장이 있는데 요 비빔밥을 빼놓을 수 없죠. 나물을 양껏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밥 한 공기 순식간에 뚝딱입니다.
맛있다. 그러니까 굳이 소금 안 써서 된장하고 간장만 있으면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와, 오늘 밥상 정말 최고였어요. 청양은 원래 그 공기가 좋고 햇볕이 좋아요. 된장 간장을 담으면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발효가 되고, 그리고 특히 청양 지방에서 나는 콩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콩이나 고추가 아주 알토랑지게 연글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장이란? 건강입니다.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음식이고, 그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은 우리 나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스예요. 아무리 외국계 좋다 해도 우리 몸에는 우리 된장, 고추장이 최고입니다. 칠갑산의 전기가 흐르는 청양에서 전통 방식으로 장도 담가보고 한국의 맛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청양에서의 하루 성공! 네, 생방송 강원 365 우리 소식요정 이연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희 씨 춘천을 소개한 지도 꽤 오래됐죠? 소식요정으로 활동한 지 6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앞자리가 사실 바뀌었거든요. 20대에 시작을 해서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춘천의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춘천 홍보대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물론 연희 씨도요, 춘천에 대한 소식 많이 전달해 주셨지만요. 아마 이 부부를 만나면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누굴까요? 춘천에서의 하루하루를요, 여행하듯이 써내려가는 부부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춘천하면 딱 생각나는 거는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춘천 그러니까 호수들이 많고 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되게 여유로운 도시. 춘천에 정착한 지 2년째. 자기만의 방식으로 춘천에서 살아가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춘천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 여행하듯 살고 살듯 여행하는 부부의 일상을 만나보자. 한때 춘천에서 가장 번화했던 육림고개. 세월이 흘러 그 명성이 잊혀진 듯 했지만 요즘 다시 한번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가게 하나. 실내에 들어서 보니 7, 8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무엇을 파는 곳인지 더욱 궁금해지는데,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소품과 문구류들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 춘천과 관련된 그림과 문구들. 유명 관광지에는 없는 춘천만의 기념품들이라는데 누가 만든 걸까? 저희가 이제 직접 저랑 저희 남편이 만드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춘천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 거를 저희가 판매해드리는 것도 있고, 저희가 기획한 제품을 청년 작가랑 같이 제작한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저 춘천이 좋아 살기 시작하고 여행자들에게 춘천을 알리기 시작한 강승용, 최정혜 부부. 지난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춘천 기념품 샵을 통해 춘천을 알리고 있다. 이제 브랜드를 대할 때 단순히 그냥 대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만드는 파트너로 제작부터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판매 수익금을 이제 저희가 가져가면서 저희랑 같이 일한 작가들한테도 배분해주는 방식이에요. 춘천 홍보대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춘천 처음 와봤어요? 네. 아, 처음. 어디서 왔어요? 서울. 네. 차 없으시죠? 네. 차 없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데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네. 명동 닭갈비 골목인데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데는 여기 상상마당 많이 추천해드리거든요. 거의 가기로 했어요. 네. 상상마당이 원래 19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춘천 어린이 회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저기 보시면 이렇게 경치가 되게 좋아요. 직접 다녀왔던 경험과 느꼈던 감정들을 토대로 춘천 여행을 추천하는 최정혜 씨. 이렇게 이 성남 춘천의 구석구석까지 모르는 곳이 없다.
저희는 사실 이 강아지가 진짜로 있는지 모르고 강아지를 좀 여기 이렇게 썰렁해 보여가지고 강아지를 그려 넣었는데 이 성당 다니시는 거기 사장님이 여기 얘가 달렬한데? 막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러 갔다 왔거든요. 되게 사랑스러운 강아지. 그리고 흘러 지나가는 소소한 일상의 풍경까지도 특별하게 바라보는 부부다. 춘천 시민도 몰랐던 춘천의 명소는 어딜까? 인남리랑 가일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춘천호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이쁘거든요. 사북면 인남리에서 춘천호를 바라보고 찍은 풍경들. 문명의 이기 하나 없이 오롯이 마주하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재밌게 잘 지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내일 또 오세요. 아, 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곳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 여행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부. 춘천에 오기 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삶을 만나고 그러다 정혜 씨 부모님의 고향인 춘천을 여행하다가 춘천만의 매력에 빠졌다. 그리고 춘천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춘천시 동면 구봉산 자락에 부부의 공간이 있다. 여러 번 춘천을 찾은 끝에 마련한 보금자리. 부부뿐만이 아니라 춘천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숙소가 되기도 한다는데 이곳에서 마주하는 춘천의 아침 풍경은 매일매일 새롭다. 늘 새롭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희는 춘천에 대한 게 주변 분들 중에서는 춘천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주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까지도 되게 새로운 것들도 많고 되게 재밌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포근한 분위기로 꾸며진 2층은 여행자를 위한 공간이다. 춘천의 풍경을, 춘천의 노을을, 춘천의 야경을 소개하고파 기꺼이 내어준 공간. 여행과 일상 사이에서 삶과 경험을 나누는 곳이다.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춘천에 오셔서 뻔한 곳들 그냥 닭갈비 먹고 막국수 먹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춘천의 매력을 조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렸었는데 그 지도를 받으신 분들이 되게 여행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제 둘 다 그런 일들 했었으니까 좀 직업정신이 발동해서 이거 좀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융림곡에 사는 그런 춘천 일들과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융림고개에서 낡고 허름했던 건물이 새롭게 변신했다. 춘천으로 오기 전 광고회사를 다니던 부부. 남편은 디자이너, 아내는 홍보팀에서 일한 경력을 발판 삼아 춘천을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춘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부부. 부부가 준비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 다음 달 우리의 춘천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춘천을 함께 기록하고 나누고 알리고 싶어 시작한 월간 프로젝트인 우리의 춘천. 춘천을 주제로 한 로컬 매거진으로 이미 창간 준비호가 발행됐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입춘 100일이 원래 이 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원래 설립자인데 저희가 이거를 입학할 때 입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춘천에 오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고 이 작품 자체를 그 춘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청년 작가랑 같이 작업을 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에세이 같은 것들도 이제 춘천에 있는 청년들이 기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실었고 춘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춘천. 춘천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의 감성과 그 매력을 청년들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담는 작업이다. 3월 정식으로 발행될 창간호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강승용, 최정혜 부부. 다음 달에 3월에 김유정 작가 기일이 있어가지고
그 주제를 김유정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김유정 역이랑 김유정 작가의 어떤 생애나 작품을 조금 저희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참기름이 그 주인공. 그런데 사무실에 웬 참기름? 참기름 같은 경우는 로컬 브랜드를 리메이킹해서 다시 새롭게 포장해주고 새롭게 알리는 방법을 지금 하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젊은 농부의 열정에 눈에 띄는 아이디어를 더해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그 브랜드랑 관련된 스토리들을 저희가 녹여서 전시나 콘텐츠, 영상 뭐 이런 형태로 또 만들고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브랜드가 더 공고해지면 그 뒤로는 로리키트를 한 뒤로는 자기 자체의 브랜드로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유통을 하려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가 딱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로컬 디자인 포럼을 열고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만남도 가졌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업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했던 자리. 스스로 지역 문화 예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춘천의 매력을 표현하는 젊은 예술인들이 마음껏 자신의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은다. 저희가 이제 저희 둘이 시작했지만 이제 직원들도 좀 생겼고 조금 지역 내에서 저희가 이제 소셜 벤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뭐 작품 같은 거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거나 아니면 또 하는 와중에 또 정말 생업 때문에 그 작품 활동을 지속하시기 어려우신 그런 청년 작가들이나 아니면 동네 작가분들이 꾸준히 본인의 꿈을 좀 이렇게 실현해 보실 수 있게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단순히 그냥 기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도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더 많이 열심히 이제 프로젝트들을 해 나가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춘천 일기로 시작했지만 춘천 나아가서는 강원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네,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춘천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춘천에 가면 여기 꼭 들려봐야지 하는 곳으로 춘천 일기를 좀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커뮤니티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행이 아니라 그 발걸음마다 삶의 의미를 새겨넣는다. 춘천에서 살아가고 춘천을 사랑하고 춘천을 여행하는 강승용, 최정혜 부부. 여행하듯 살고 살듯 여행하는 부부의 춘천 여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두 분이요 진짜 춘천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저는 소식 요정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홍보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직접 가본 곳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늘 여행하듯이 사시고요. 또 여행 온 여행객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춘천의 좋은 점만 봐왔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여행도 여행이지만요. 춘천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춘천을 찾은 관광객분들뿐만 아니라 춘천에 계신 분들도 한번 두 부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춘천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계속해서 두 분 도와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내일의 테마는 창업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산 식재료를 이용해 이탈리아 음식으로 승부를 건 춘천의 백동원 셰프. 메뉴 개발은 물론 이탈리아의 맛과 음식, 문화까지 공유하고 싶다는 백동원 셰프의 창업 이야기 소개해드리고요. 원주에서 신터구리 기정떡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조연희 씨. 얼마 전엔 할머니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노하우로 새롭게 떡집을 열었다는데요. 백미 기정떡은 물론 골라 먹는 재미로 승부를 건 기정떡 사장님 조연희 씨의 성공 노하우 알아봅니다.
춘천의 새로운 명소가 된 육림고개에서 잼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조민주 사장님.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잼은 물론 샐러드 소스나 스프로도 활용이 가능한 잼까지 그녀의 다양한 잼과 함께 꿈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원주 특산물인 당나무 추출액을 활용해 비누와 캔들,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세 자매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당나무의 매력을 알게 된 후로 언니와 동생도 함께하게 됐다는 세 자매의 창업 스토리 소개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들 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동이 추천되는데 걷기가 귀찮다면 음악을 틀고 신나게 춤을 춰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뇌 기능 저하 개선에 걷기나 스트레치 등 여러 운동이 다 좋지만 특히 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운동을 하면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막고 개선시킬 수 있지만 함께 어울려서 하는 춤을 추면 뇌 기능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은 물론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가 실제로 튼튼해졌다고 하네요. 가끔 몸과 마음이 무료하고 지치다면 음악과 춤으로 일상을 빛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 이런 노트북 어디 없나?